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성일 하이텍이고요. 명절 연휴인데 뭔가 차트를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아무래도 어떤 호재나 이슈 같은 부분들,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데 그거를 제가 창 열어가지고 줄줄이 읽는 게 큰 의미는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제가 좀 빠르게 읽고 짧게 설명드리는 그런 관점으로 좀 이제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이제 시장 흐름이나 차트 위주로 코멘트를 드렸기 때문에 명절 연휴, 또 이번 연휴가 긴 만큼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성일하이텍이 최근에 어떤 흐름이 어떠한지, 이슈 같은 부분들 혹은 사업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성일하이텍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의구심이 있었던 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좀 찍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성일하이텍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명절 연휴 끝나고 바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12월 달에 시작을 저희랑 또 깔끔하게 스타트를 하면은 확실히 9월이랑 8월달 시장이 좋은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예, 좋은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10월달에 좀 분위기 전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프레시도 하고 하면서 좀 많이 무너졌죠. 심리들이. 그런 것들 조금이나마 회복해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직 계열화로 모식성 확보해가지고 이게 리포트는 맞죠. 독립 리서치, 그로스 리서치는 성일하이텍.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다 아시죠? 폐배터리. 그 다음에 폐배터리라고 하는 건 그냥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꼭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배터리, 노트북 배터리, 그 다음에 ESS, 그냥 기본적으로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배터리는 그냥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야 전기차가 이제 화두가 돼가지고 2차 전지라는 그게 되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그냥 예전부터 진짜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는 그냥 다 2차 전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해왔던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때문에 그 배터리 가격이 워낙 비싸, 여기에 들어가는 금속들이 다른 거랑 비교하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각이 많이 됐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만한 2차전지 대기업들, 그런 쪽에서 성일하이텍, 일단 삼성이 가장 대표적이고 삼성이 투자를 많이 해줬죠. 그래서 주요 주주에 보면은 삼성 이름이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 내에서 폐배터리 쪽만 보면 가장 선두주자격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압도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공정 기술만 해도 성일하이텍이 갖고 있는 그런 독자적인 부분들은 인정을 해주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이 새만금 공장, 여기에서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좀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니켈이 1500톤, 코발트 1200톤, 탄산 리튬 7000톤.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는 어쨌든 간에 NCM, 그 3원기 배터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5대 원소를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 과정에서 회수가 가능합니다. 리사이클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인가요? 오늘 나온 뉴스 같은데, 독일에 최근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독일 공장 안 된다, 주민들이 반대한다 해가지고 그 공장 밖에다가 짐 같은 거 이제 많이 갖다 놓으면서 그 경고도 먹었죠. 성일하이텍 그 기업이 그쪽 지역 자체로부터. 근데 그것도 얼마 전에 해결이 됐고, 또 배터리 그 공장도 이번에 승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7일, 현지 시각 7일 날짜로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25일, 그쵸. 여기 25일 날 발표가 된 거죠. 7일 날 그 승인이 된 거를. 어쨌든 최근에 성일하이텍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노이즈가 나온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요거는 좀 넘어간 것 같고, 나머지 해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는 없었던 것 같고, 헝가리 쪽이 어쨌든 간에 그 최근에 또 벌금 나왔죠. 벌금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최대한 관리를 해줘야겠죠. 관리를 해줘야 되고, 지금 재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성일하이텍은 아무래도 그 재무 구조가 한번 휘청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주식시장에 그 상장, IPO 상장을 하면서 그 부분을 빠르게 좀 해결을 했습니다. 빠르게 해결을 하고, 투자도 좀 적당하게 받고, 상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런 거 볼 때, 그 에비타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현금 창출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또, 차입금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거래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주요주 지분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주주 명부에 삼성 쪽에서 들어오고 다른 주주들은 다 엑시트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히 이런 부분에도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지 않을까. 일단 재무 구조가 좋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가장 좀 리스크를 많이 느끼는 어떤 CB 전환사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식 찍어가지고 돈 빌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그냥 주식으로 줄게, 너네가 주식을 팔던지 해. 그럼 기존에 있는 주주들만 피해를 보는 거고, 이 관점 때문에 사실 CB가 굉장한 악재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건데, 뭐 성일하이텍 같은 기업에 우리가 뭐 CB 걱정을 많이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도 그렇고 지금 현금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이 오히려 좀 플러스가 되는, 뭔가 기업의 자본금이 점점 막 줄어든다 이런 느낌보다는 현금의 여력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성일하이텍의 재무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그 삼성물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 말고도 최근에 합작법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SK 쪽이랑도 합작법인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그 성일하이텍한테는 좀 약점은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재무적인 부분, 대기업처럼 투자를 완전히 이제 팍 하려면은 또 어디서 돈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담인데, 아무래도 합작법인을 세워가지고 어떤 계약상에 그 기업에 이점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성일하이텍한테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플러스 되는 부분은 많을 것 같고, 결국 2차전지 시장이 커지는데 이번 턴에 성일하이텍의 주가 반영이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나중에 대부분 이런 것들은 저는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2차전지 시장이 커진다?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원소들, 금속 그 재료들, 원자재들, 그 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가치도 점점 더 올라갈 거고요. 어차피 자원은 한정적일 거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부담이 있을 거고, 그랬을 때 해배터리 쪽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주가만 사실 크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성일하이텍이 시세를 준 지가 꽤 됐거든요. 제가 성일하이텍 영상 찍을 때도 호재는 잘 나온다, 근데 주가가 반응을 안 한다, 그게 지금 성일하이텍의 엄청난 좀 딜레마 아닌 딜레마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자극이 강하게 시장으로 나오는 그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야 되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각을 못 받죠. 왜냐? 덜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폐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2차전지 기업들이 먼저 그 사업 영역을 쭉 넓히고 전기차 시장이 좀 더 커지고 그 이후에 가치가 제대로 좀 이렇게 그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사실 중장기로는 굉장히 좀 괜찮은 기업이자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 내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을 빡빡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양극재나 혹은 뭐 완성형 배터리 업체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나 그런 데서 주목받는 주목도가 크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은 한정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2차전지 내에서 모든 그 세부 업종들이 다 올라갈 수는 없는데, 이게 약간 늘 막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폐배터리 쪽은. 그래서 나중에는 폐배터리가 뭐 먼저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 독자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긴 하지만 저라면 좀 긴 관점으로 그냥 꾸준하게 모아가기에는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결국 장기 투자나, 물론 저는 장기 투자를 좋아하진 않지만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볼 때 뭐 이런 주식들을 야금야금 모아가는 거, 그거에 대한 큰 리스크는 저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이미 10만원 영역을 위쪽으로 쭉 올렸다가 18만원, 16만원 이런 식으로 주가를 쭉 올렸다가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10만원, 고점에서부터 10만원까지의 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대부분의 주가가 10만원 위에서 놀았습니다. 시장이 명확하게 어떻게 뭐 강하게 무너진다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10만원에 대한 위협이 나온다, 혹은 10만원 언더로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더 분할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10만원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볼 때도 가격 부담이 크게 있다고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나는 좀 중장기로도 좀 괜찮다. 내가 진짜 1년, 2년 뭐 혹은 나중에 뭐 자식한테 뭐 물려줄 기업 이런 것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몰빵식의 투자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포트폴리오의 일부다라고 했을 때 그냥 성일하이텍을 그냥 기업적인 측면으로 봐가지고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요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2차전지가 더더욱 안 좋을 때, 이게 중장기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주가가 약세일 때 그때부터 사 모아가는 겁니다. 주가가 강세일 때부터 모아간 다음에 물린 다음에 중장기 투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중장기가 아니죠. 그냥 물린 거다. 네, 그거는 그냥 물린 거. 뭐 본전 주면은 매도 심리가 발동이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그냥 많이 내려왔네, 이거 굉장히 저점인 것 같네, 이런 관점에서 조금씩 들어가는 거는, 그런 건 이제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맞다라고 봐야겠죠. 물린 게 아닌 거니까, 빠질 거를 알아도 어차피 내가 분할로 모아가려고 들어간 거니까.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크게 불안한 부분이 없다. 아무래도 올해는 니켈이나 리튬 가격, 이것 때문에 실적의 성장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 같은 부분들은 사실 뭐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신규로 또 새로 매출처, 그러니까 공장이 더 늘어난다거나 더 가공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거나 하면은, 그러면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의 개선 여지가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성일하이텍의 주가 약세 흐름일 때 10만원 가까이 갈 때 모아가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성일하이텍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받으셔가지고 10월부터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10월 첫 주 저희랑 산뜻하게 매매 시작하시고 10월 첫 단추 잘 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다시 또 연휴 끝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